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성우입니다. 오늘 어려우셨겠네요. 지금 통계가 평균은 51점이고요. 그리고 상위 20% 평균, 20% 컷은 아니고요. 20% 평균이 70점이고 최고득은 90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부러 50분 시간을 드린 거는 원래 추리 논증은 한 문항당 3분 동안 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론 좀 쉬운 문제들을 중간에 몇 문제 좀 섞긴 했는데 시간이 조금 빠듯한 게 정상이고요. 애당초 추리 논증이 더 어렵기 때문에요. 근데 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아무리 추리 논증이라고 하더라도 피셋을 준비하면 시간을 2분 15초에 맞추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5분 정도 더 드렸습니다.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건데 계속 치세요. 제가 그래서 전에 응시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커피 쿠폰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힘들어도 안 내지 마시고요. 점수가 또 안 나오면 내기가 싫으니까 안 내시거든요. 근데 그렇게 또 안 내기 시작하시면은 안 풉니다, 아침에. 꼭 푸세요. 꼭 푸시고 마지막까지 꼭 하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풀어보셨으면 알겠지만요. 올해 기출 느낌 나지 않았나요? 풀 때요. 이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근데 추리 논증 문제 하나하나를 따고 놓으면요. 뭐 피셋의 문제가 나온다 그래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거든요. 내용 자체가요. 이 문제들은 이 정도 난도는 내년도에 피셋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능도 섞여 있어요. 수능 문제도 섞었고 내일도 좀 섞을 거고요. 7급 국어 문제도 있습니다. 7급 국어조차도 지금 인과론이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루이스 인과론이 2021년도 7급 국어 문제에 나왔는데요. 이따가 설명해 드리겠지만 좀 많이 놀랐어요. 이런 문제가 7급 국어에까지 나오고 있다는 거에 대해 가지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뭐 대부분 제 기초 기본 강의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기초 강의를 안 들으신 분들은 이 강의 들을 필요가 없어요. 이 강의 못 따라옵니다. 내용 자체를요. 기초 강의 듣고 오세요. 지금도 그냥 아예 기초 강의 뭐 7강을 제 걸 처음 듣는다? 아니에요. 기초 들으셔야 돼요. 기초 듣고 그 다음에 심화 듣는 게 맞습니다. 내용에 있어가지고는요. 그런데 제가 기본 강의 끝날 때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기본까지 듣고 나면은 75점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이상 점수가 나오려고 하면요. 심화 듣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심화 공부하시고 제가 지금 오늘 이 심화 강의 동안 알려드릴 내용들 해설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강좌의 내용 한 챕터 한 챕터마다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 따라오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심화 때 무엇을 다루느냐 먼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진행을 할 건데요. 기초 강의 때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했던 거는 제가 수로 논리를 공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수로 논리는 1차 수로 논리라고 하는 건데요. 다른 말로 양화 논리라고 합니다. 표현이 조금 어색하지만 이제 심화 강의 때 제가 양상 논리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좀 전달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구분을 하려면 양화 논리가 무엇인지 인지를 하셔야 돼요. 제가 기초 강의 때 3강 끝나고 나서 4강, 5강 때 하면서 논리박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논리박스랑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서 제가 왜 논리박스를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리고 이렇게 풀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논리박스는 세로축에 들어가는 게 원소라고 했어요. 결국은 양화 논리는요. 어떤 벤 다이어그램에 어떤 원소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크게 두 가지예요. 양화 논리에서 핵심은 집합을 이야기하느냐 원소를 이야기하는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집합을 이야기를 할 때는 모든 X에 대한다라고 말을 해서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어떤 원소가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을 했어요. 어떤 원소가 여기에 있다 없다 이 전체가 다른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양화죠. 양화. 양으로 치환시켜 버린 거예요. 존재 하나가 있니 없니 아니면 전체가 어떠니 우리가 하는 모든 언어적 표현을 양화시켜버리는 게 기초 때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게 논리의 시작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과 그리고 그 심화 때 무엇을 공부하려고 하냐면요. 양상논리라는 걸 공부를 하거든요. 당연히 뭐 기초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요. 기출문제에 안 나오는 건 다루지 않습니다. 양상논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양상은 다른 말로 양태라고 해요. 행정법 공부하셨죠? 행정법 공부하면 여러분들 어떤 표현 쓰죠? 태양이라는 표현 쓰죠. 행위의 태양을 따져야 된다. 그 태양 어떨 때 쓰죠? 단순하게 이 양화 논리 같은 경우는요. 얘가 범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는 끝이에요. 범죄 저지른 게 어떤 A라는 대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가 끝이라고요.
양상논리, 태양을 봐야 된다. 그 범죄를 저지른 그 내용이 어떤 식의 의미를 추가로 가지고 있는지까지 봐줘야 되는 게 양상논리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이라든지 이건 의무론이거든요. A 하려면 B 해야 한다. A면 B이다랑 같으면서 달라요. A면 B이다라는 거는 집합간의 관념에 있어서 A면 B이다. 여기가 없다라는 걸로 끝난단 말이에요. A이려면 B 해야 한다라고 표현하게 되면요. 이런 의미적으로 함축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 더해서 의무론적 내용이 추가적으로 더 붙게 됩니다. 내용에 있어가지고요. 오늘 뒤쪽에서 여러분이 제대로 푸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8번, 19번 문제. 19번 문제 그거 들어도 되고 이거 봐도 됩니다. 근데 19번 문제 같은 경우가 뭐뭐 하려면 뭐뭐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9번 문제는 이 의무론적 내용에 더해서 시간적 선후행성까지 연결을 시켜버린 문제예요. 이 시제논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제가 10회에 걸쳐가지고 다 이거를 논리학적으로 기호화시켜가지고 분석을 해야 된다. 그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강의가 심화 강의가 왜 필요하느냐? 여러분이 저한테 기초 끝나고 많이 질문하시는 부분이 다 이 양상적 표현 때문에 막혀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거든요. 가능 표현, 뭐뭐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라든지 그리고 뭐뭐 해야 한다, 필연적으로 뭐뭐 하다, 시간적으로 이게 먼저이고 이후이다. 그런 내용들 양상 논리를 기출문제에 나온 거 실제 저희 필색 기출 그리고 리트 기출에 나오는 거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할 겁니다. 그게 이번 시간에 이번 심화 때 여러분과 함께 공부를 할 내용이에요.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는 양화에서 넘어가서 양상 논리, 양태를 보게 되고 이 양태의 주요 내용을 공부를 할 거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하느냐? 오늘은 자 핸드아웃 자료 보세요. 핸드아웃 자료 보시면요. 이 양상 논리 가운데서요. 오늘 여러분과 이론적으로 공부를 할 내용은 가능세계, 이것도 양상 가능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뭐뭐 할 수 있다는 양상 논리의 가장 시작이에요. 가능성. 그리고 이 가능성 표현이 양화 논리에서 양상 논리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양화에서 양상으로 넘어가는 시작이 가능세계와 이 가능성 필연성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엄청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2019년 수능 문제에서도 이렇게 지문이 이번 문제로 나왔고요. 계속 시험마다 돌아가면서 가능세계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선택이 아닌 것 같아요. 필수입니다. 반드시 해주셔야지 시험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헷갈리지 않게 들어가려고 하면요. 심지어는 수능까지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할 거는 오늘은 그러니까 양상논리 공부하고 양상논리 가능세계 공부한 다음에 인과론을 좀 공부를 할 거예요. 반사실론적 인과론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두 번째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함의에 대해서, 함의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이게 이번 시간 내용이고요. 각 수업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심화가 제가 그냥 문제만 풀고 해설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아직 논리가 안 끝났어요. 기초 가지고는 합격하는데 기초만으로 지장은 없거든요. 양화만 제대로 왜냐면은 제가 여기 와서 좀 요즘 새삼스럽게 느끼고 있는 게 양화 논리를 논리적으로 대충이라도 뽑아낼 수 있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양화 논리만 제대로 해도 70은 넘습니다. 올해같이 문제 나오면 70 넘어요. 기초 내용만 제대로 숙지를 해도 70 넘거든요. 근데 조금 더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오려면은 해야 됩니다. 논리학이 아직 여러분이 배워야 할 게 더 많이 남아 있어요. 심화에서는 그런 내용들을 기출에 맞춰서 진행을 할 거고 기초보다는 쉬울 거예요. 제가 깊숙하게 들어가진 않을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서는 양상논리 들어가기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함이라는 거에 대해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관련된 문제를 하나 푼 다음에 양상논리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